남편이 이렇게 건강해진 건 기적이나 다름없답니다. 어느 날 등산을 가는데 숨이 아프고 그 다음은 자꾸 뱃살이 좀 나오는데 뱃살이 자꾸 빠져서 그냥 빠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싶어서 병원에 가니까 위암말기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고 남부럽지 않게 돈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날벼락처럼 찾아왔는데요. 많으면 3개월, 빠르면 2개월. 수술도 불가하고 모든 것이 불가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일 잡수세요.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뭐 다리도 후들거리고 막 둘이서 또 울기도 울고 우리한테 왜 이런 병이 왔나 싶은 생각도 들고. 서로 마주보고 손을 이렇게 잡고 울었는데 하도 집사람이 슬프게 우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여보, 정래 씨, 기적은 일어나라고 있는 것이고 기록은 깨어지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단 1%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병이 들고 보니 부귀영화도 다 부질없더랍니다. 다 내려놓고 건강을 위해 깊은 산골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아버님 댁이에요? 네, 우리 집 부부가 사는 우리 집입니다. 들어오세요. 필요한 살림살이만 있는 소박한 집이지만 부부는 이 집이 좋답니다. 도시에선 비싸고 화려한 가구로 채우기 급급했지만 비우고 나니 행복해졌다는데요. 대신 건강을 찾고 싶은 마음을 구석구석 채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살자. 집에 이렇게 연이 많아요? 내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이 아픈 마음을 훌훌 하늘로 날려보내고 싶어서 얘를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내가. 안방에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담가둔 사냐초 진액들로 가득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 둘 담가놓은 것이죠. 남편이 저렇게 틈나는 대로 저렇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땀나고 건강을 위해서 액기스를 다 농사를 지어 담아갖고 액기스를 타갖고 수분도 보충하고 건강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주병 열매에 액기스 담아놓은 거예요. 물 대신 각종 사냐초 진액을 희석해 물처럼 마신다는데요. 항암 약초로 알려진 이 꾸지뽕 진액을 가장 즐겨 마신답니다. 고주병 액기스 먹어보세요. 아이고 땀도 많이 흘리네. 잘 챙겨주시고요. 귀촌 후 부부의 삶은 철저히 자연의 시기에 따릅니다.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당연히 식단이죠.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는 부부의 텃밭. 열매 맺을 준비 잘 마친 고추에 대파, 매실나무도 한 그루, 가을을 기다리는 호박도 넝쿨째, 아내가 좋아하는 고사리에 단백질 보충을 위한 콩까지 모두 직접 키워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꾸고 있어요. 사 먹는 것보다 약 안 치고 무농약으로 집에서 직접 심어갖고 해 먹으면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더 심어 해 먹고 있습니다. 막 제철을 맞았다는 보리수 열매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도시에선 이런 재미를 몰랐다죠. 잘 익었습니다. 하나 먹어보세요. 어떤 맛이에요? 미수 열매. 맛있습니다. 아우 맛있다. 이 머위 이파리인데요. 애 아빠가 이걸 먹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엄청 쌉싸름하니 몸에도 좋고 엄청 맛있어요. 항암에 좋다는 건 무엇이든 키웠다는 아내. 가장 즐겨 먹는 것이 이 머위나물이라는데요. 머위 줄기는 연하게 삶은 다음 슴슴하게 양념하고 이파리는 쪄서 쌈으로 먹습니다.
육식을 줄이는 게 좋다고 해서 단백질 보충은 콩으로, 건강에 좋다는 올금 가루까지 넣으니 밥상의 모든 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죠. 정성이 대단하세요. 야. 아프기 전엔 무조건 하얀 쌀밥에 고기만 찾던 남편. 남편을 살리기 위해 아내는 밥상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보기만 해도 건강이 느껴지네요. 잡곡밥은 소화가 잘 되도록 질게, 육류를 대신해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를 활용합니다. 특히 이 머위나물은 치료를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준비합니다. 아, 매일 드시는군요, 매일. 아프고 나서야 식습관의 중요함을 알게 됐죠. 전에는 찌때에 밥을 못 먹지. 아무래도 하는 일이 바쁘고 또 하다 보니까 찌때 못 먹고 금고 막 끼니를 건너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아프고 난 이후부터는 딱 찌때에 그렇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입에서 꼭꼭 많이 씹어갖고 물이 될 때까지 많이 부드럽게 씹어갖고 넘어가면 소화도 잘 됩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 밥 먹는 모습을 다시 보기까지 참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5년의 투병 생활,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해두었다는 남편. 이게 뭐예요? 일기입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 이제까지 쓴 전체 일기입니다. 암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데요. 2017년 6월 25일 다리가 떨리고 하늘이 빙빙 돌아가는 게 아무 생각도 없고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린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느님도 무심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집사람이 이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같이 이야기 들을 때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면서 집사람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나도 그냥 막 눈물이 같이 흐르려고 그 둘이서 한참 울면서 마주보고 한 2분 정도를 그냥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큰 말을 못하고 서로가 눈물만 흘리면서 그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나는 그런 격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자는 아무도 이건 모르. 상태는 말할 수가 없죠. 벌집 가치로 온 그 위 안에 암덩어리가 너무 크게 많이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하늘이 뭐 노랗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암의 크기가 너무 커서 항암 치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3분의 1을 잘라냈죠. 제가 항암을 24차까지 받았는데 12차부터 받을 때부터는 항암 후유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먹으면 토하고 어지럽고 항암실에만 가도 막 토하려 하고 그때가 최고로 물도 넘기기가 어렵고 음식도 아예 넘기기도 어렵고 차라리 막 그 병원에서 뛰내리삐까 하는 생각도 항암실에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이 희망을 놓을까봐 아내는 눈물을 삼키며 더 웃었습니다. 말기암 환자 옆에 있는 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제 아내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가 짜증을 내고 아파서 하면 웃음으로 견뎌봅시다 해갖고 나를 위로해주고 도로 끌어준 우리 아내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일이 극복하게 된 동기는 전체 우리 집사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고는 있지만 병든 남편 때문에 마음은 검게 타버렸을 네 사람. 아내를 위해서라도 그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긴 투병 생활 동안 한 장 한 장 채워간 희망의 흔적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펜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아 오셨군요. 스스로를 다잡는 방법이었죠. 긍정적인 그렇게 생각.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3월 투병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신의 투병 기록을 책으로 남겨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새로운 꿈도 생겼죠.